여러분들, 바로 시청자 강짱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강짱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강짱님께서 찾아와 주셨네요. 네. 네. 자, 일단은 강짱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가족분이랑 겪었던 이야기일까요? 네. 저희 작은 이모랑 네. 겪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장님께서 가족분과 겪었던 이야기를 오늘 하신다고 했으니까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강짱이에요! 되게 오래전 어릴 때 이야기고요. 제가 17살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17대 고등학교를 올라가자마자 자진해서 학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잠깐 쉬는 구간이 있었어요. 일을 안 하고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좀 쉬는 구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열심히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아끼려고 집에 네. 가가지고 빈둥빈둥 그냥 있었어요. 어차피 친구들은 다 학교 가고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작은 이모가 마침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이모랑 이야기를 막 하다가 작은 이모가 지금 할 거 없으면 이모 집에 와라. 이모 집에 와서 이모 집, 저희 작은 이모가 무당이셨잖아요. 그래서 법당에 있는 집이 있었고 그 맞은편 집이 저희 사촌 형이랑 사촌 누나가 지내던 집이었는데, 그 사촌 형이랑 사촌 누나가 지내던 집에 컴퓨터가 있었고 인터넷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이모가 내려와서 여기서 게임하고 놀아라. 마침 너희 형이랑 누나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늘 안 들어온단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럼 내 지금 내려갈게 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작은 이모 집으로. 작은 이모 집으로 내려가서 가자마자 그냥 법당으로 안 가고 사촌 형이랑 누나가 있는 집으로 가서 컴퓨터를 바로 켜고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작은 이모가 오셔가지고 법당 가서 인사하고 가라.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법당으로 가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인사를 하고 다시 사촌 형이랑 누나가 지내는 집으로 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날 작은 이모가 한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자지 말고 계속 게임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자면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일단 이모 말 듣고 오늘 하루 종일 자지 말고 게임해라. 이모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밤새도록 그냥 게임하고 놀아라. 네. 대신 잠만 자지 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저야 땡큐죠. 네. 그 어린 나이에 공짜로 PC방 밤샘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오케이 땡큐 하면서 열심히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저도 이제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사람인지라 아침이 다와갈 때쯤 슬슬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자야 되나 근데 이모가 자지 말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모르겠다 하고 바닥에 그냥 베개만 던져가지고 바닥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탁 들었는데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가 꿈을 하나 꾸게 돼요. 네. 네, 꿈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한복을 입고 제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꿈에서. 오시더니 다짜고짜 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제 양손을 다 잡으시고는 고맙다. 이 덕에 이번 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고맙다 하면서 막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누구세요?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 그냥 고맙다는 말씀밖에 안 하세요. 진짜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래갖고 그냥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있다가 그렇게 잠이 깼어요. 근데 잠이 깨자마자 제가 주위를 살펴봤는데 작은 이모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니 자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잠을 잤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잠을 어떻게 안 잘 수 있냐, 그렇게 잠이 오는데. 이러니까 알겠다 이러면서 일단 밥 먹으라 해서 법당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그날이 지나고 일주일이 딱 지나게 돼요.
일주일이 지나서 작은 이모께서 또 연락이 오셔서 오늘 또 집에 와라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알겠다 갈게 하고 갔는데 그날도 마침 사촌 형이랑 누나가 집에 안 온대요. 또 친구 집에서 잠을 잔대요. 네. 그래갖고 되게 자주 그렇게 허락을 해주네 이모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일단 오늘도 웬만하면 자지 말고 밤새도 게임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래갖고 일단 알겠다. 근데 만약에 또 저번 주에 잠들면 어떻게 하는데라니까. 잠들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최대한 버텨봐라. 아침이 될 때까지 자지 말고 최대한 버텨라. 그래갖고 일단 알겠다 하고 또 열심히 그냥 게임만 했어요. 그렇게 게임만 하고 딱 동이 트는 것과 동시에 제가 베개를 바닥에 던져놓고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냥 이쯤 하면 됐겠지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잠이 한참을 자다가 작은 이모가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일어나라면서. 그래갖고 왜 이러니까 빨리 씻고 옷 입어라 갈 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작은 이모 차를 타고 무작정. 근데 정신이 아직 혼미한 상태고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어디 가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차에서 누워가지고 또 잠이 들어요. 그냥 얼마나 자는지 모르겠는데 이모가 다 왔다고 깨우시더라고요. 그렇게 깨웠는데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주위를 막 보니까 어느 마을이더라고요. 어느 시골 마을인데 제가 내리면 되나 물어보니까 내려라 하길래 제가 이모보다 먼저 차에서 탁 내렸어요. 탁 내렸는데 옛날에 제가 구판 갔을 때 만났던 작은 이모 친구분 중에 대구에서 무당일을 하시는 대구 이모라고 한 분이 계세요. 네. 그 이모께서 헐레벌떡 저를 보고 아이고 야 왔나면서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네. 저를 보고. 그리고 이모 여기 왜 있어요?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무슨 일 때문에 온 건가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구 이모께서 진짜 고맙다고 네가 왔어야 되는데 네가 와야지 이게 해결된다 이러면서 너무 반갑게 저를 반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쫙 있으셨어요. 거의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 전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일까 이러면서 작은 이모가 차에서 탁 내리자마자 제가 작은 이모한테 뭔데 이게 무슨 일인데 이러니까 일단 니는 이모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해라. 다른 건 하지 말고 다른 행동 절대로 하지 말고 무조건 이모가 하는 말만 듣고 이모가 해라는 대로만 행동해라. 그러니까 약간 작은 이모가 말씀을 하시는 게 꽤나 진지하고 사태가 심각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도. 그래서 알겠다 무조건 이모 말만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참 영적인 걸로 물이 많이 올라왔을 상태였고 가장 많은 걸 겪었을 때의 상태였기 때문에 작은 이모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거의 경호원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모야 알겠다 하고 마을 해관으로 갔어요. 그 마을 해관으로. 마을 해관이 뭐 여느 마을 해관처럼 마찬가지로 안에 싱크대도 있고 화장실 있고 원룸처럼 약간 돼 있잖아요. 마을 해관이. 그래가지고 거기 딱 갔는데 그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작은 이모하고 대구에서 무업하는 작은 이모 친구인 이모하고 이렇게 뱅글을 제 주위에 이렇게 쭉 앉더라고요. 저랑 작은 이모 주위로 앉아갖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내용이 그러니까 작은 이모가 대구 이모 보고 도저히 네 힘으로는 안 되겠더나 네 혼자로는 해결이 안 되더나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이제 그 대구 이모께서 야 나는 쳐다도 못 보겠고 도저히 안 되겠다 찾지도 못하겠다 원인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분께서 그렇게 오랜 대화를 하시고 작은 이모께서 저보고 니는 오늘 절대 이 마을 해관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날이 어두워지는 것과 동시에 니는 절대로 여기서 나가지 말고 마을 해관 안에서만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알겠다 하고 작은 이모하고 대구 이모하고 두 분이서 여자의 한숨을 태우러 나가시고 여자의 한숨. 그 다음에 마을 어르신들도 이제 뿔뿔이 본인의 집으로 다들 가셨어요. 그리고 저 혼자 남아있었죠. 마을 해관에.
TV를 보면서 그냥 혼자 앉아 있었는데 어느덧 작은 이모가 오셔가지고 작은 이모께서 이모랑 대구 이모랑 잠깐 요 마을 좀 둘러보고 어디 좀 갔다 올 거니까 혼자 절대 마을 해관에서 나가지 말고 TV만 보고 있다가 잠 오면 자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알겠다 하고 두 분이서 가시는 거 확인을 하고 저는 이불 피고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보다가 잠이 들려고. 시간도 조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누워가지고 TV를 막 보고 있는데 잠이 오길래 제가 그냥 눈을 감고 잠을 잤죠. 그 잠을 잤는데 제가 잠을 잤던 위치가 어떠냐면 마을 해관 안에 이렇게 원룸처럼 돼 있었는데 큰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 밑에다가 제가 이불을 펴고 베개를 두고 머리를 창문 쪽으로 두고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을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막 강아지 울음소리하고 그러니까 개들 짖는 소리가 아니라 걔들 막 낑낑거리는 소리 있죠. 공포에 쩔었거나 아프거나 할 때 나는 깨갱깨갱 하는 소리하고 고양이들 하악질하는 소리하고 막 돼지 소리하며 소 소리하며 온갖 짐승들의 소리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밖에서. 그러고 밖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도 몇몇 들리는데 그 비명소리가 젊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 비명소리 있죠. 아이고 하면서 막 이런 비명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이게 무슨 상황이가 하고 눈을 탁 떴죠. 떴는데 밖에 약간 가로등 불빛 같은 것도 있고 하면 창문 안으로 그림자들이 빛이랑 새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새어 들어오는 불빛이 천장들을 막 비추는데 진짜 어지럽게 막 그림자와 불빛들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뭔 일이고 왜 이리 시끄럽노 이러면서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데 네. 개하고 고양이가 한참 그때 도망가고 있고 맨 할머니가 그 뒤를 따라서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분명히 개의 형상이에요. 개의 형상인데 일단 엄청 컸어요. 사람의 한 3배, 4배 정도 되는 크기의 개인데 이게 개는 개인데 온갖 개랑 짐승들을 뭉쳐가지고 개의 형상을 하고 있다 말씀드려야 되나 이거를? 네. 그러니까 이제 딱 그 개의 얼굴을 보면 그냥 개 모습이 아니라 개랑 동물들이 막 여러 가지가 겹쳐서 와, 예. 얼굴 모양이 된 것처럼. 네.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막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선을 그려서 그림을 그리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막 점을 찍어서 그린 것처럼 점을 찍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든 것처럼 예. 가까이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그게 개처럼 보이는 것처럼 예. 그렇게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죠. 여드름처럼 얼굴에. 그래가지고 큰 개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도망가는 가축들과 그 할머니를 쫓아가면서 살점이 막 떨어져요. 그 뒤에서 쫓아가는데 개의 사체같이 막 떨어지고 고양이 사체가 떨어지고 하는데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떨어뜨리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마을 해관 앞에 입구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하얀색 강아지가. 쉽게 말씀드리면 백구죠. 백구 종류인데 그게 계집하고 이렇게 목줄을 해가지고 마을 해관 앞에 묶여 있었어요. 한 마리가. 근데 마침 그때 그 창문에서 왼쪽을 바라보면 마을 해관 입구가 딱 보였어요. 그 구조가. 그래가지고 이 도망가던 동물들하고 할머니하고 마을 해관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다가 나머지 그 동물들은 다 도망을 가고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빠르게 도망을 못 가니까 결국에 마을 해관 앞에 있는 목줄에 묶여있는 강아지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강아지가 되게 용감한 게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을 가는데 그 개는 맞서더라고요. 제가 본 그 징그럽고 무서운 짐승을 향해서 막 짖으면서 맞서는데 그 앞에 있는 징그럽고 무서운 짐승은 아랑곳하지 않고 걔를 그냥 한 입에 먹었어. 이렇게. 제가 보는 앞에서. 한 입에 탁 먹고 그 개 뒤에 숨어있다 할머니가 그냥 망연자실한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까지 애가 한 입에 그냥 탁 먹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안 돼!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렀는데 제 입에선 소리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창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몸이 안 움직여졌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열도 받고 화도 나고 슬프고 이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작은 이모가 저를 깨우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을 탁 떴는데 꿈이었던 거예요. 예. 그게 꿈이었는데 이모야 내 이상한 꿈을 꿨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모가 못하게 막으시더라고요. 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막 소란스럽다고요, 바깥쪽이. 그래서 제가 헐레벌떡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을회관 밖으로. 나갔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그래도 조금 어리신 청년이신 남자 한 분께서 앞에 있는 개집을 수호하고 계시더라고요. 개는 없고 그 마을회관 앞에 있던 개가 없고 그리고 개 어디 갔어요? 물어보니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애가 죽어 있었다. 그래서 그 개를 묻어주시고 개를 치우고 계셨고 제가 꿈에서 봤던 할머니가 그 마을 해관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집에 사셨던 할머니인데 그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울음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오. 울음소리가 나고 어르신들이 다 거기 계시고 심지어 대구 이모도 거기 계시고 작은 이모만 저한테 깨우러 오신 거더라고요.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날. 아이고. 개랑 함께. 저는 그걸 꿈에서 어떤 짐승 같은 게 그렇게 된 걸 보게 된 거죠. 네. 한참을 그렇게 수습을 하고 나서 작은 이모께서 마을 어르신들을 모았어요. 모으셔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있으시면 안 된다. 지금 원인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이 마을에는 분명히 당산나무도 있고 마을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도 지금 안 보인다.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할머니 장례식도 가셔야 될 겸 다들 이 마을을 떠나서 잠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한 분의 할머니께서 자제분도 안 계시고 혼자 쓸쓸하게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을 해관에 저랑 같이 있기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들 떠나셨죠, 마을을 잠시. 그리고 나서 작은 이모랑 대구 이모는 그때부터 심각해져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밤을 새서라도 찾아야 된다. 이 생각에 진짜 그 일대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셨어요. 두 분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고 저랑 할머니 한 분은 마을회관에서 나가지도 않고 마을회관 안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틀 동안 대구 이모랑 작은 이모가 한 번도 마을회관에 돌아오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렇게 이틀 동안 저랑 할머니랑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때 동안은 저도 다른 꿈도 안 꾸고 멀쩡했어요. 그렇게 있다가 그날 작은 이모랑 대구 이모가 돌아오시기 전날 제가 꿈을 꾸게 되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워서 자고 있고 제 옆에 할머니께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처럼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밖이.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죠. 또 일어나서 쳐다봤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짐승이 있고 이번에는 사람은 안 보였어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사람은 안 보이는데 온갖 짐승들이 또 막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쫓아가서 잡아먹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람은 그나마 없네, 다행이네 생각을 하고 몸을 다시 누워서 숨으려고 안 보이게끔 안 들키게끔 숨으려고 앉으려고 했는데 몸이 굳어서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렇게 안 움직여져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그 짐승이 도망가는 동물들을 쫓아가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한 발자국씩 걸어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혹시 이 창문을 깨고 고개를 내밀면 어떡하지, 내랑 할머니 어떡하지 이러면서 너무 공포에 쩔어가지고 몸이 막 덜덜 떨리는 느낌도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오줌도 지릴 것 같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짐승이 거의 가까이 다 왔는데 작은 이모가 제 뺨을 때렸는지 뺨이 아프면서 제가 잠을 깼는데 작은 이모가 괜찮나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일단 꿈이고 어차피 공포만 느꼈었던 거니까 괜찮았는데 작은 이모랑 대구 이모의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산에서 막 뒹굴었다 온 것처럼 엉망진창이시더라고요, 두 분께서. 그래갖고 제가 이모야 괜찮나 이러니까
몰라 말할 힘도 없다 야 이러면서. 근데 다행이다 일단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대구 이모랑 작은 이모께서 두 분이서 막 씻었어요. 마을 해관에서. 그렇게 씻고 나오셔가지고 내일 다 끝낼 거다. 두고 봐라 이 개놈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 왜 무슨 일인데 이랬까. 일단 이는 신경 쓰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나중에 이모가 차에서 갈 때 편안할 때 이야기해줄게. 지금은 아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알겠다 했죠. 진짜 이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차마 뭐 떼쓰고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하고 이모가 구판이나 무슨 무업을 확실하게 할 때 입는 무복 같은 옷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작은 이모는 아시다시피 남들을 점쳐주거나 이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무구, 무복 이런 게 딱히 없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처음으로 완전 안정하고 하얀 한복을 차려입고 대구 이모도 마찬가지로 그런 옷을 입더라고요. 두 분께서. 입고는 그 마을 입구 반대편에 있는 뒷산 쪽이 높지 않은 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를 가시더라고요. 두 분께서. 한껏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간지 한 3시간, 4시간 정도 됐나? 밖에서 막 새끼 강아지 울음소리 있죠. 깽깽깽 요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고 이러면서 밖을 딱 쳐다봤는데 작은 이모가 웬 새끼 강아지인데 하얀 백구 새끼 같은 요런 새끼를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안고 있더라고요. 안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마을 해관으로 뛰쳐나갔죠. 이모 이 강아지 뭔데? 와 진짜 귀엽다 이러고 있었는데 얘가 우리 도와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얘가 뭘 도와주시 이러면서 일단 그 마을 해관 앞에 이렇게 목줄을 해가지고 밖에 그 마을 해관 안에 아니라 밖에 놔뒀어요 그냥. 근데 새끼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짖을 거 아니에요. 그 개가 강아지가 새끼니까 더군다나 목줄까지 채워놨으니까 잠도 못 잘 정도로 계속 밖에서 낑낑낑낑 거리더라고요 강아지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모야 그냥 강아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되나 너무 시끄럽다 잠도 못 자겠다. 이렇게 하니까 작은 이모가 안 된다. 쟤 오늘 들어오면 안 된다. 무조건 밖에 있어야 된다. 참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자라. 저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시끄러워야 하는데 계속 막 그렇게 깽깽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지쳐서 잠이 들었나 봐요.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또 밖에 막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딱 그 꿈 꿨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밖에 있는 강아지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갖고 고개를 들고 일어서가지고 밖을 탁 쳐다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징그러운 짐승과 새끼 강아지 작은 이모가 데리고 온 강아지가 마주보고 있더라고 마침. 근데 그 새끼 강아지가 진짜 기세가 1도 안 꺾일 정도로 짐승 앞에서 막 짖어대는데 너무 용맹스럽게 보이더라고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짐승도 함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멀뚱하게 서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새끼 강아지를. 그렇게 한 몇 분을 그 강아지가 짖어대는데 진짜 눈도 깜짝할 사이에 눈도 깜짝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잠깐 저 혼자 시간이 멈췄다가 다시 리플레이 된 것처럼 그 짐승의 머리가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그냥 짐승의 머리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뜯긴 것처럼. 그래갖고 내가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새끼 강아지 뒤에서 그 앞에 있는 짐승보다 더 큰데 동물 얼굴이 짐승의 몸집과 비슷할 정도로 큰 동물이었어요. 큰 짐승인데 그게 갑자기 그 새끼 강아지 앞으로 턱 튀어나오더니 나머지 짐승의 몸통 부위를 다 씹어먹고는 산으로 그냥 뛰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새끼 강아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엎드려 있고 자는 것처럼. 이게 뭐지?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그냥 멀쩡히 서 있다가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니까 작은 이모랑 대구 이모가 제 옆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야 이상한데 희한하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왜 죽었나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 갑자기 일단 뭐 하나 죽긴 죽었다 이야기하니까 누가 죽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징그러운 애가 죽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모가 됐다 이러면서 대구 이모랑 둘이서 껴안고 됐다 끝났다 이제 고생했다면서 서로 막 껴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몰라요. 저는 예. 두 분만 아시는 거고 저는 뭐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냥 그래갖고 뭔 상황이고 뭐지 한데 물어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모가 나중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대구 이모께서 마을 촌장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다들 오셔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일 없다 그럴 일 없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안전하다 해서 그날 저희는 편안하게 작은 이모랑 대구 이모랑 저랑 그리고 할머니랑 넷이서 마을에 가서 밥도 해먹고 하면서 편안하게 쉬다가 다음날 어르신들이 돌아왔을 때 마을에 잔치가 났어요. 근데 마을 잔치를 막 하고 있는데 이모가 갑자기 표정이 너무 싸해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야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나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이모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냄새 나나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아이 뭔 냄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무슨 냄새라니까 아 너무 고약한데 너무 썩은 내가 나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이때까지 안 나다가 갑자기 나나 물어보니까 지금 갑자기 난다. 이상하다. 막 이런 대구 이모한테도 물어보니까 대구 이모도 이미 낌새를 느꼈는가 계속 막 주위를 둘러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두 분이서 막 한참 킁킁거리면서 걸어가니까 진지한 얼굴로 하고 걸어가니까 아무리 잔치 중이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마을 어르신들도 갑자기 이제 다들 집중을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작은 이모랑 대구 이모가 걸어가는 길을 마을 어르신들이랑 저랑 다 같이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마을 해관 뒤쪽에 또 이렇게 산이랑 이어져 있는 약간 언덕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로 올라가 봐야 되겠다면서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탁 올라갔죠. 다 같이 그냥 뒤를 계속 따라갔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들 탁 따라갔는데 당산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산나무보다는 조금 작은 되게 큰 나무가 한 그루 덩그러니 이렇게 서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밑에서 자꾸 냄새가 난대요. 작은 이모가. 그래서 저보고 파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알겠다라고 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어요. 그냥 시키니까 미친 듯이 막 손으로 파고 나무 이런 걸로 갖고 와가지고 파고 있는데 아무래도 잘 안 파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회관에 있던 개 죽고 나서 그거 정리하시던 젊은 청년분이 삽을 갖고 오겠다면서 뛰어가셔서 삽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 삽으로 청년분이 이렇게 막 팠거든요. 팠는데 안에 항아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높이가 한 50cm 정도 되는 좀 쪼맨한 그냥 항아리 같은 게 하나 딱 있더라고요, 안에. 근데 입구에 부적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가 이거다. 아, 이게 원인이다. 드디어 찾았다. 아, 이 개들 하면서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이라면서 이모가 바로 그 부적을 끼고 입구를 탁 열었는데 개머리하고 고양이 머리하고 그것도 새끼 개 이런 새끼 예. 고양이 너구리 얼굴 막 이렇게 몇 마리의 짐승들의 얼굴만 들어있고 안에 거기에 동물 형상으로 돼 있는 집 인형 있죠. 원래 집 인형 하면 대부분 사람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 네 발로 이렇게 동물 모양으로 만든 집 인형하고 그렇게 막 들어있더라고요 안에. 그러니까 작은 이모가 이 더러운 것들 진짜 누구한테 무슨 원한 살 일이 있냐. 어차피 어르신들 다 모여 있으니까. 예. 근데 어르신들은 다들 아닌데 누구한테 원한 사고 이런 게 없는데 왜 누가 이런 짓을 했지 이러면서 막 이야기가 나온 거죠.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그 삽 가져왔던 청년분께서 혹시 금만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작은 이모가 말해봐라 하니까 한 1년 전에 하도 마을 집들 개들이 한 마리씩 사라지길래 그 청년분이 그나마 나이도 제일 어리고 힘이 세니까 보초를 쓰고 있었대요. 누가 훔쳐간 건가 싶어서. 그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데 다른 마을 개장수가 개를 한 마리씩 훔쳐간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이 청년이 족쳤던 거예요.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 개장수가 두고 봐라 언젠가 내가 진짜 복수한다고 하고
그나마 그래도 다른 마을 사람이지만 오다 가다 한 번씩 읍내장이 열리거나 이러면 오니까 결국 뭐 경찰에 딱히 신고는 안 하고 그냥 보내줬던 건데,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짓을 한 것 같다. 그냥 추측만 하는 거죠. 확신은 아니지만 혹시 그 사람인가 하고 추측만 그렇게 하고 일단락을 됐어요. 그렇게 일단락되고 작은 이모께서 데리고 왔던 강아지는 그 마을 해관에 모셔놓고 네. 계속 키워라. 잘 키워라. 항상 돌아가면서 밥도 챙겨주고 상태도 확인해주고 병원 데리고 가서 아픈 거 없나 확인도 해주고 잘 좀 키워줘라 얘는. 그래야지 이 마을이 안전할 거다. 그리고 당산나무가 하나 있었다 했었잖아요. 그 마을에. 당산나무는 매달은 아니지만 매해 추석과 설날 때 꼭 마을에서 제를 올려드려라. 당산나무에. 그렇게 꼭 약속을 해라. 그렇게 해야지 이 마을이 계속 안전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다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궁금증이 극에 달한 상태죠. 그렇게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나서 저는 차에서 폭풍 질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은 이모한테. 근데 일단 제일 마지막에 들었던 게 왜 개를 모시면서 키워라 했고 당산나무에 그렇게 재를 올려라 했냐. 그것부터 물어보게 됐죠. 물어보니까 개는 니도 꿈에서 봤을 거 아니냐. 개 때문에 그 마을이 지금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원래대로. 그 개가 모든 걸 처리해준 거고 그 개는 어디서 났냐. 니 덕인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모가 니 보고 집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자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냐? 모른다. 이모가 그랬던 이유는 니 옆에 있는 수호령 누나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런 거다. 부탁할 거 있고 우리 신도 마찬가지로 같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네가 잠이 들면은 이모는 하기가 싫은데도 만약에 신들이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게 되면 이모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그리고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이 일에 니까지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난 니 보고 잠을 자지 말라고 한 거다. 잠을 자면 꿈에 나타날 거니까. 꿈에 나타날 거니까 잠을 자지 말라고 한 건데, 네가 잠이 드는 바람에 꿈에 우리 신하고 대구 이모 신하고 같이 간 거 아니냐. 같이 가서 니 보고 고맙다고 그렇게 손잡았던 거 아니냐. 그 말을 딱 하는데 저는 그 꿈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작은 이모한테. 근데 이모가 그 말을 딱 하니까 소름이 또 끼치는 거죠. 난 꿈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정도면은 그냥 우리 소영 누나가 직접 그냥 와갖고 없애줘도 되지 않았냐 물어봤죠. 근데 니도 알다시피 그 소영 누나가 니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온 것도 아니고 니한테 겪은 시련도 아닌데 왜 도와줘야 되냐. 그렇게까지 그분이 힘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니가 직접 행하는 일도 아니고 니가 직접 해결해야 될 일도 아닌데 그분이 도와주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데 굳이 도와줄 이유는 없다 보니 그 강아지를 한 마리 보내주신 거다. 얘를 그 짐승이 나타나는 장소에 묶어두고 이렇게 한 거다. 그러면 굳이 내가 여기 올 필요는 있었냐 물어봤죠. 나는 여기 그러면 올 필요 없지 않나 이모야. 물어보니까 아니지 네가 와야지.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와야 그분도 따라오니까. 아 했죠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럼 뭐 마지막에 그 당산나무는 왜 죄로 올려달라 했어? 물어보니까 원래 그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에 할매가 있었대요. 근데 그 할매가 그 짐승이 나타난 이후로 할매가 힘이 붙이니까 안 되니까 도망을 가셨던 거예요. 버리고. 네.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작은 이모랑 그 대구 이모가 하루 종일 찾으러 다니셨잖아요. 그래 찾으러 다니면서도 안 보였는데 그 마을 뒷산에 어떤 나무에 그 할머니가 쉬고 계셨대요. 그걸 발견을 했대요. 발견을 했는데 할머니는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이놈의 새끼들이 내가 몇십 년을 이 마을을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했는데 죄를 한번 올려주기를 하나, 와서 기도를 한 적이 있나, 내한테 뭘 공양을 바친 적이 있나. 근데 내가 굳이 그 짐승놈이랑 왜 싸워야 되냐 이래 된 거예요. 이모랑 대구 이모는 어르고 달리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니까 제발 돌아와 달라.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그 할머니를 찾으려고. 그래서 지금은 그건 거죠. 그 개가 죽기 전까지는 이 마을을 지켜주겠지만 그동안 이 당산나무에 아무런 죄도 공양도 기도도 아무것도 안 했던 상태에서 할머니가 힘이 없으시니까 이 개가 지켜줄 수 있는 동안은 최대한 할머니께 기도도 하고 죄도 올리고 하면서 할머니의 힘을 키워드려라. 그래야 이 마을이 안전할 거다. 그래서 이모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마을 어르신들한테. 걔도 일단 수명이 있으니까 살다가 죽게 되면 그 마을을 또 누가 뭐 나쁜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잡기든 악기든 원기든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때 동안 힘을 키웠던 이 당산나무 할머니가 지켜줄 수 있게 마을을 힘을 키워드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 저희 질문도 차에서 그렇게 해서 모든 게 해결되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와, 엄청난 이야기네, 이것도. 아, 근데 이게 원래는 엄청 길어요. 이게 내용이. 예. 엄청 긴 내용인데 축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잘렸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 이게 원래는 어. 이야기 내용이 한 2주짜리거든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겪었던 일이거든요, 원래는. 아, 난 또 2주 동안 해야 된다는 줄 알고. 아,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고 2주 동안 겪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 일들이 전부 2주 동안 겪었던 일인데 제가 2주 동안 겪었던 그 일을 축소를 하려니까 많이 잘리긴 잘리더라고요. 야, 이거 만약에 2주 동안 계속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거의 강플릭스지, 거진. 그죠? 그렇죠. 그 강플릭스 시리즈가 하나 나오죠. 정말로. 그렇죠. 야, 그래도 오늘 강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거라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바빠도 시간 이렇게 또 내주셔서 가끔 또 와주세요. 아, 예. 오늘도 원래는 제가 작은 이모랑 연락이 안 됐잖아요. 네. 6년 만에 연락이 돼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작은 이모. 네.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 네. 오셔서 어머니랑도 오해를 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돌비님 시참했던 거 또 보여드리면서 이모야, 네, 이런 거 이모랑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거 풀고 있다 하니까 이모도 잘했네 이러면서 들으시고 하시는데 아마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네.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래갖고 작은 이모가 야, 우리 겪었던 그 이야기 해봐라. 아하. 그 이누색이라 하더라고요. 이모도 보셨다 하더라고. 네, 이누감이라고. 예. 제가 지금 좀 필터링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작은 이모가 딱 그 이누개 이야기를 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사실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작은 이모께서 원래 재혼 가정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촌 형과 사촌 누나도 재혼으로 저희 작은 이모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무업의 일을 끊으려고 대를. 네. 무업의 대를 끊기 위해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저를 진짜 친아들처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혼을 하시고 지금은 또 신이 이제 올라가셔서 없다 하셨잖아요. 이제 무업을 안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는데 그 신께서 도와주셨는지 50년 만에 첫사랑을 고향에서 만나셨대요. 오호.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신기한 게 그분도 사별을 하셔가지고 혼자 계셨던 거죠. 두 분이서 지금 같이 지내시는데 오. 50년 만에 첫사랑이 이어져가지고 다시 만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과수원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정말 보기 좋고 남은 여생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이모. 아이고. 네. 이 영상 편지죠? 이런 게 또 이 네, 맛이죠? 지금, 네, 보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아이고, 네. 이렇게 가족분들끼리 가끔씩 아니면 뭐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도 이렇게 영상 편지가 가끔 있거든요. 저희 방송에. 아, 예.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해지고 앞으로 진짜 강장님 말씀대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강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강장님 이야기가 굉장히 스펙타클했습니다. 정말 스펙타클했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모님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이 가장 제일 우선이니까요. 건강하시고, 강장님과 그리고 또 지금 사랑하시는 분과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